네, 동탄에 살고 있는 신영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업 설명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2030이라고 하니까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제품 강의 듣고 해서요. 지금은 이제 제가 수입적인 것과 그 다음에 아메이 비즈니스가 어떤 건지 그리고 저는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소개하면서 1시간 동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 사업 설명하기 전에요. 제 소개부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20년 동안 태권도를 했었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20대 후반까지 태권도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제가 직장 생활 많이 하고 뭐 사회 경험이 많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한 가지만 쭉 해가지고요. 그래도 좋게 정말 운도 좋고 또 실력도 따라오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국가대표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대학교, 좋은 실업팀 이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어, 저는 이제는 당당해요. 근데 다를 거예요, 얼굴이 조금 많이. 지금하고 이때하고. 왜냐면 운동할 때, 뭔가, 뭐, 외모 관리하고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되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좀 보시면 좋고요. 태권도 선수라고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또 검색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미지 그 얼굴, 네, 많이 보지 마세요. 제가 지금의 얼굴이 더 훨씬 더 저는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근데 태권도를 제가 열심히 하면서 2013년도, 14년도에 국가대표를 하고요. 제가 최고로 잘 올라갔던 데가 인천 아시안 게임 가가지고 이제 메달 땄을 때가 가장 제가 업적을 냈던 데인데 중요한 건 지금 보시면 거기 표정이 되게 안 좋죠. 저만 안 좋아요. 저만. 이거는요, 제가 우리나라의 약간 운동선수들로서 약간 좀 공감될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나라에는 태권도는 종주국이죠, 이게. 근데 종주국은 1등 안 하면은 약간 질타를 당해요. 그래서 제가 저때 실망도 실망인데, 지고 이제 숙소 가가지고 쉬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영래야, 수고했다. 근데 네이버 보지 마.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궁금하잖아요, 이게. 잠도 안 왔거든요, 그때. 새벽에 12시부터 3시까지 댓글을 봤는데, 욕이란 욕을 엄청 먹었어요, 이게. 그래서, 연예인의 삶은 또 약간 이런 거구나, 라는 것도 느꼈고, 엄청 이제 질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왜냐면, 저도 물론 이제 노력을 했고, 많이 이제, 1등을 하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고, 뭔가 1등 해야 뭔가 좀 만족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좀 실망을 많이 했고, 제가 열심히 하면 노력을 하면 뭐든지 성과가 난다라는 걸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획한 대로 뭔가 된 게 이제, 이제 실패를 하고 나니까 회복 탄력성이죠. 내가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봤었을 때 그걸 이겨내는 방법을 제가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원래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그래서 저 어제도 마지막 예비군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20대 때는 저는 갈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무조건 빼야겠다. 왜냐면 전 국가대표에서 국제메달 따면 이제 군면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로 했는데 떨어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내 다음에 플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막해가지고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랬어요. 그래서 그 저희 메이저 대회면은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이제 수상한 사람들 쭉 앉아서. 근데 어떤 기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용래 선수는 메달 땄는데 왜 이렇게 어둡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3등한 사람도 막 환호를 받고 있는데 저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는 1등을 해서 면제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실업팀에 가서 실업팀 1년 차 때 제가 이걸 뛴 거거든요. 그때 제가 연봉이 9,6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면제를 하고 저희 태권도는 군대를 갔다 오면 다시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어서 제가 그때 10년 동안 계획 플랜을 잡고 또 실업팀에서 저한테는 대학원을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4학기 동안 지원금을 한 달에 한 학기당 600만 원씩 계속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석사, 박사에서 교수하는 게 목표였어요. 저는 이게. 근데 딱 군대를 가야 되는 목표 딱 이게 계획이 틀어지고 나서 모든 게 꼬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올인한 것도 맞는데 모든 게 꼬이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라는 걸 몰라서 다음 플랜을 제가 계획을 세우지 못했어요.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태권도 쪽으로 가면 되지. 사범도 해야 되고 체육관도 하고 되고 저 선생님 하면 되냐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고민 이런 것들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참 잘했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그냥 대강 알아보진 않았어요. 제가 가신 이제 선배님들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희 요즘 뭐 파리올림픽에 태권도 되게 유명하신 분 있죠. 그 선생님, 그 코치님, 네. 그 나가서 막 했던 분 있죠. 그분이 저 1학년 때 4학년이었던 누나였어요. 근데 그분이 올림픽 금메달 땄었어요. 그래서 금메달 따신 분들도 교수가 되고 하는데 저 아시안 게임 3등으로 어떻게 그 올림픽 금메달 따신 분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음에 이제 교수 자리와 선생님 자리를 하려면. 그러니까 저는 다음에 갈 때 그런 분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다른 쪽으로 봤는데 자영업을 할까 공무원 할까 뭐 대학원 할까 뭐 직장 엄청 고민했어요. 근데 제가 그 직업에 가신 분들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많이 해본 거예요. 근데 그때 약간 좀 뭐랄까 잔머리 굴려야 되나 해가지고 단순히 1, 2년 하신 분들을 만난 게 아니라 적어도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을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신 말씀 뭐냐면 영리야 너가 아직 젊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직업보다는 네가 많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네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많은데 힘든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제가 노력한 만큼 뭔가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찾지 못했어요, 이때.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이 힘들어서 제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바뀐 이걸 걸렸었어요. 우울증. 그래서 저는 우울증 딱 있으신 분들 보면요. 어떤지 딱 알아요. 왜냐면 제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었을 때 아메이를 만났죠. 그러니까 또 아메이 만나니까 아메이도 이렇게 됐는데 저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아메이에 대해서 모르신 분도 있다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아메이를 다단계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피라미드,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 근데 제가 알아보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실업팀에 있었을 때 대학교 선배가 저한테 아메이를 알려줬어요. 근데 그때 이거 할 때, 그 우울증 있었을 때, 방향을 못 잡고 할 때, 근데 그 선배가 어떻게 알려줬냐면, 되게 갑자기 뭐 그분이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전날까지 술을 엄청 먹었던 선배였어요. 그거 있죠. 뭐 술 먹었을 때 그, 야, 너하고 나하고 우정과 뭐 의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야, 나 마음 맞는 사람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평생 와, 우리 진짜 뭐 태권도 쪽으로 열심히 가자 이랬던 선배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밥 먹으러 왔는데 야, 영래야, 아메이라는 거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메이를 몰랐어요. 근데 오는 게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리고 이 형 피해야겠다라는 생각했어요. 저는. 너무 이게 싫은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술 먹고 같이 놀았던 형이었는데 갑자기 아메이를 들고 오니까 싫은 거예요. 이게 우리 다 느끼지 않아요? 내가 아메이라는 걸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선입견 가지고 사람들이 제가 딱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도망 다녔어요. 숙소인데도 불구하고 멀리하고 싶어요. 밥 먹을 때도 옆에 앉고 저도 옆에 앉고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피하니까 선배가 저한테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선배가 그런 걸 얘기하고 나서 저한테 얘기 안 하고 난 뒤부터 뭐가 달라졌냐면 술을 안 먹고 자꾸 어디 이제 깔끔하게 옷 입고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아본 것 같아요. 더 열심히. 그리고 나서 저는 계속 못 찾고 있었을 때 그 선배가 어느 이제 제가 저 우울증이 너무 심하니까 약 타러 환자해야 된다고 이제 가야 할 때 선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우울증인지 몰랐는데 상담을 이제 어떻게 한 게 된 거예요. 근데 영래야, 너 다음에, 아니, 너 운동 그만두면 뭐 할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되게. 왜냐면 그래도 좀 해왔잖아요, 운동으로서 이렇게. 저 교수 할 건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배가 했던 말이 뭐냐면, 누가 니 받아준대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어처구니 없죠. 왜냐면 같이 생활하니까 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제가 그거를 너무 터무니없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영래야, 네가 지금 교수가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가고자 하는 것과 네가 살고 싶은 삶과 꿈을 얘기한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런 내용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 살고 싶다는 얘기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하고 나서 조금은 생각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좀 마음이 흔들렸던 게 뭐냐면 영래야, 너가 지금 현재 만족하지는 삶을 못 살고 네가 방향을 모르겠으면 만나는 사람하고 환경을 바꿔라. 나는 그 얘기만 딱 해주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하루 종일 맴도는 거예요, 저한테. 왜냐면 제가 지금 뭐 태권도 하는 선수들이 다 나쁘다고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살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는 분들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노력을 해서 놀면서까지 인간관계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근데 아시죠? 그, 돈 있고 좀 힘 있는 분들은 안 만나줘요, 저를. 같이 안 놀게 줘요. 그리고 논다고 해도 제가 뭔가 그분들한테 기가 죽다 보니까 어울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때 저한테 그러면 내가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을 좀 만나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때 처음 만났던 자리가 캐시플로라는 자리였어요. 그게. 그래서 캐시플로의 젊은 분들이 하는 게임이거든요, 이게. 근데 저는 또 그 잔머리 많이 했다 했잖아요, 제가. 아메이 한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 캐시플로 얘기했을 때 간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갔는데 막상 아메이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또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 싫은 거야, 이게. 근데 거기서 아메이 얘기하는 것보다 현실 점검에 얘기하고 사회에 대한 트렌드,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이런 대화를 내용하다 보니까 어,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이지만 여기서 내가 시간을 보내면 그래도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가지고 제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내가 이런 정보만 빼먹고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다니면은 내가 그때 뭐요? 인정받고 싶어서요. 뭔가 그런 시간을 이제 보냈었는데 그때 저희 스폰서님이신 이제 여기 뒤에 계신데 성공하신 암이 이제 성공하신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나보다 사회적인 인식이 있고 그다음에 경험이 많고 결과를 내신 분들면 저는 그래도 좀 들어보려고 하는 경향은 있어요. 제가 태권도를 쭉 했었잖아요.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저는. 근데 그때 사람이 자꾸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치가 떨리면 어떤 반응이냐면 도대체 잘하는 선수는 어떻게 저러지랑 궁금한 게 생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너무 못할 때 잘하는 선수들을 제가 한번 친해지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내니까 잘하는 선수들이 왜 잘하고 왜 못하는 사람 못하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제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누가 나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도 그게 귀에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그때는 지금하고 완전 성격이 반대였기 때문에 항상 그런 얘기하면 그럼 선배는 그렇게 살아요?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 나는 못했으니까 너니까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뭔가 저한테 실질적인 얘기가 아니면은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니까 예민한 상태였던 거예요, 너무. 근데 성공하신 이제 스폰서님 만나고 나서 암이 그냥 저를 빌드업이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만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시다가 버드판 꺼내시더니 한 시간 동안 암을 막 설명하시는 거예요, 되게. 근데 들어보게 된 거예요. 들어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아메이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아메이는 다단계 피라미드 누군가 피해보고 제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건데 봉다리 들고 누구한테 파는 거 이렇게. 근데 플랜을 쭉 들어보니까 너무 달라서 그날 그냥 집에 갔는데 그날따라 궁금한 게 너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선배한테 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말을 못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선배가 그럼 빨리 얘기해야지 하는데 전화를 하는데 스폰서님한테 선생님 얘가 궁금한 게 있다고 하는데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했는데 밤 11시였거든요, 그때가. 근데 오라는 거예요, 스폰서님이. 그래서 그날따라 저도 원래 엄청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너무 궁금하니까 찾아가게 됐는데 집에 11시에 가서 새벽 4시까지 얘기했어요. 너무 궁금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뭔 얘기했냐? 5만 가지 얘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자, 첫 번째, 사장님, 아메이가 좋은 거라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다 해야죠. 이게 막 따지는 거 있잖아요. 제가 너무 따지는 사람이어서 좋으면 다 해야죠. 왜 안 해요, 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워낙 C 타입이시기 때문에 명백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 영래 씨, 영래 씨가 저 얘기하기 전까지는 어떠셨냐라고 하길래 저단계 피라미드인 줄 알았죠. 들어보니까 어떠냐? 그러니까 왔죠. 영래 씨처럼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의 얘기 듣고 나서 그냥 아메이 하지 말아야 될 것. 누군가의 모습 보고 그냥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오케이. 두 번째, 어, 두 번째, 아, 제가 말하다가 지금 까먹었어요. 그죠? 네. 일단 두 번째 빼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저 운동회 했을 때 저 부모님이 저한테 엄청 뒷바라지 많이 해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은 저 하나만 보고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제가 잘못된 길로 빠지면 저희 부모님이 20년 동안 저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실망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이 저가 실패하거나 제가 잘못된 길을 하면 저는 열심히 살 수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실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영리 씨 일단 알아보고 와. 알아보고, 그거다. 영래 씨 알아보는데 26살인데 알아보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냐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시작할 게 아니라 일단 알아보고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상담을 하고 새벽 4시 가는데 잠이 안 오는데 그 대문에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알아봐야지. 별거 아니죠. 와서 들어보면 되잖아요, 여기. 근데 제가 그렇게 마음을 졸이지 하면서 여기 온 거예요, 여기. 근데 무슨 말 했냐면 4번 정도 들어보라는 거예요, 사업 설명을. 그러면 이해할 거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2번 듣고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어보려고 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구체적인 어떤 얘기가 들린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아메이 다단계 피라미드, 그다음에 내가 노력하면 충분히 수입이 되고 생활 속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성공하신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걸 느끼게 되니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계속 왔었어요. 한다고 하니까 그때 또 스폰서가 물어냈냐면 아니야 아직 4분 정도 더 들어봐야 돼 불안해 하셨나 봐요 저한테 하다가 없어질까 봐 이렇게. 근데 제가 한다고 했었을 때 본격적으로 열심히 했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그때 딱 시작하고 나서 4개월 뒤에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선배가 저한테 고민했던 게 뭐냐면 4개월 뒤에 제가 군대를 가야 되니까 얘를 알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했대요. 저는 하도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니까 그래서 싫었대요 되게. 근데 기회는 누구한테나 줄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얘기했대요. 그래서 제가 4개월 동안 열심히 하고 군대를 갔어요. 또 군대를 가서 못했을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전역하고 나오니까 수입이 한 70만에서 많게는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더라고요. 인쇄 수입처럼 이게. 그때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이거 굉장히 비전이 있는 사업이구나 해서 전역하자마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유가 선언이 길었잖아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가치적인 행복의 조건을 제가 살아본 적이 솔직히 없었어요. 제가 행복의 조건 뭐야? 돈 많은 거요. 뭔가 내가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요. 단순했어요, 되게. 근데 여기서 제가 이런 걸 배운 거예요. 뭐냐면 돈만 많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까 저기 건강 강의해 주신 분 계시지만 건강도 따라와야 되고요. 시간적인 여유로 나의 라이프 스타일 질이 높여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사람이 있어야죠. 나를 좋아하고 나도 마음 맞는 사람하고 이렇게. 근데 이 4가지가 저는 굉장히 그 운동을 한 가지만 쭉 했다 했잖아요. 멀티를 제가 못해요. 여러 가지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하면 10년, 잘하면 10년, 잘하면 10년 하는데 모든 걸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만 잘하면 이게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사업 설명 4번, 5번, 6번 들을 때 경제를 오케이 돈이 되네. 그다음에 시간적 여유 되나? 되네. 이거를 계속 확인하면서 제가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4가지 그리고 플러스 여행까지 이 5가지가 내가 진짜 지금 삶에 돈도 많고 시간도 많아. 근데 건강이 안 좋아. 이런 분들 모두 다 포함해가지고요. 한 가지라도 내가 좀 얻고 싶다고 하면 이 비즈니스요. 정확하게 알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20, 30대에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행복의 조건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없어서요. 이제는 막 돌려 얘기하는 것보다 솔직히 돈이 없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져요. 저는 부자가 너무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신 분이 저한테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투자, 쓰리자, 포잡 하면은 좀 많이 벌고 전문직 해가지고 월급 많이 받으면 부자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부자들을 만나면서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와 속성을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얘기할게요. 두 분류 나눴을 때 돈을 만드는 방법과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모르고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봤을 때. 왜냐하면 열심히 사는데 부자가 안 되신 분들 너무 많지 않아요? 저는 거기에 대한 그 불안감?
그리고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저를 봤을 때도. 근데 열심히 산다고 부자가 안 되는 방법을 너무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요것만 아시면 돼요. 우리는 직장 다니죠. 직장이라보다는 우리가 노동을 해서 노동 수입 벌죠. 고정 지출을 갚아나가면서 계속 일하는 게 이 가난한 사람들의 현금 흐름 패턴이래요. 이게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나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또 그걸로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또 돈을 벌죠. 근데 포잡하면은 돈을 임금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지죠. 그 높아지면 세금이 많이 떼요, 안 떼요? 떼죠. 그러니까 많이 벌면 벌수록 자꾸 지출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부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똑같아요. 근데 요런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산. 자산이라는 거는 심플하게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자산이라는 거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지갑에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게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를 아메이 비즈니스 통해서 만들어 보시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4분면을 얘기했을 때 이 책을요,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읽어봤다고 해도 이해를 못 하신 분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제가 군대 갔다 있잖아요. 군대 가면 젊은 사람 되게 많거든요. 아, 이거 봤대요, 이거. 아, 왜냐면 제가 20대 후반에 갔는데 20대 초반 애들 많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봤대요. 그래, 그럼 너가 느낀 건 뭐야?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냥 사업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래요. 그러면, 그래. 그럼 사업하려는데 너는 그럼 사업의 계획이 있어? 하면은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막연하게 보는 게 너무 많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보고 나서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알게 됐는데, 이 4분면을 얘기했어요. 근데 다 공급생활자와 자영업과 전문직은 노동 수입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동을 해서 버는 수입.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95% 사람들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돈은 5% 사람, 5%의 돈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살고 뭔가 순환이 돼도 부자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여기 사업가와 투자가 영역 있죠. 여기는 전 세계 5%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돈은 95% 사람들 다, 95%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제적인 해결이 계속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으면 여기 넘어가면 되잖아요, 이쪽으로. 이게. 근데 여기 못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부자빠 가라반 책에서 이 베스트셀러거든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읽어봤는데 이분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해 줬어요. 첫 번째, 회사 차린다. 네, 두 번째, 시스템을 구입한다. 이거 프랜차이즈예요. 세 번째가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을 활용하라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아메이라고 구체적으로 이 단어가 안 나오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요, 이게. 내가 돈이 없고 백이 없고. 근데 이 두 가지는 자본금과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갖고 무조건 세 번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돈 있고 경험 있고 사업가 마인드 가지고 계신 분이면 해도 돼요, 이거. 근데 내가 그런 게 없다고 하면은 3번을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스템을 활용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제가 그때 딱 두 번째 들었을 때 꽂혔는 게 뭐냐면 이걸 하면 할 때 첫 번째 무자본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경험이 없어도 된대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점포도 없어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의문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알아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없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경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 정말 정통적인 아메이를 저는 좀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네. 말하면 빨라지고요. 열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 심플한 사람이고 단순한 사람이어서 저보다 훨씬 더 경험 있고 사회적이 있는 사람 있으면 약간 구체적으로 믿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있죠. 제가 아메이 알아보고 하지 말라는 거 꼭 있잖아요. 누군가한테 한번 또 다 얘기해 보는 거. 제가 태권도 하는 사람도 물어봤을 거고 제 식당 하는 아주머니한테 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그거 하면 큰일 난다고 했었어요. 저한테 다. 엄청 큰일 난대요. 왜 큰일 나요? 하니까 그거 하면 너 엄청 말아먹고 너 인생 20대 때 종난대요. 저한테. 종난대요. 저한테 이거를. 그래서 제가 100분 안 했는데 마음속으로 제가 사업 설명 구체적으로 알아봤던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은 무점포 사업으로 인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운동할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좋은 대학교 나왔다는 게 뭐냐면 체육대학교 나왔어요. 근데 체육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를 많이 발출되고 올림픽을 제일 많이 따는 그 학교예요, 여기가. 사람들이 여기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가면 대충 운동하는 데가 아니에요. 배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거기에서 키우는 교수님이 있고 환경이 되기 때문에 거기 다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난 목표가 올림픽 금메달이니까. 그러면 그 환경과 조건과 뭔가 내가 다 맞아야지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근데 내가 그런 환경과 조건과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그런 생각을 꿈도 꾸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기 때문에 국가대표 될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런 분들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의 예를 들면 저희 아는 지인 아주머니나 있잖아요.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그때 딱 판단한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저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가는 길이 그분들에 의해서 나는 가지 않겠다고 마음 먹고 근데 지금은 제가 훨씬 더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따가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당신 자고 있는 동안에 돈을 벌 수 없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 들으면 이제 여기 모든 암에 알아보시고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면 이거 알 거예요. 근데 평소에 이제 젊은 분들 많이 만나고 많게는 40대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하는데 해결책을 얻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근데 돈이라는 건요, 돈만 밝힌다고 해서 뭐라 할 게 아니고요. 돈이라는 건 정말 따라와야 되고요. 정말 필요한 겁니다. 네. 이 젊은 양반이 뭘 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운동하면서 돈을 많이 그때 20대 때 많이 벌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단기간이었죠. 돈이 있다가 없어지니까요. 구차한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게 딱히 받쳐요. 돈이 없으니까. 왜냐면 왠지 아세요? 제가 그런 걸 뭘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앞만 보고 열심히 사는데 주변의 환경이 가만히 안 놔두더라고요. 돈 때문에. 이게. 제가 이거 딱 한마디만 한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제 그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한 400만 원짜리 투싼 2008년도 탱크 같은 차가 있어요. 그거를 구해줬어요. 차가 없어가지고 사업하라고. 근데 그 차를 타고 다녀가지고 이제 열심히 사업을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차가 어떤 차냐면요. 그 초록 색깔인데 그, 그 뭐냐 문이 선텐이 없는 거. 안에 다 보이는 차. 안에 다 보이는 차예요, 이게. 그리고 갈 때 왕 하고 에어컨 틀면 막 연기 나오는 차예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타고 다녔어요.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 피곤해서 하루는 자고 있었어요. 여기서 안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고등학생 한 네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 거기 또 왜 그 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제네시스 그때 GV80이 있었어요. 신차였어요, 그때.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와, 제네시스, 와, 너무 좋은데? 하면서 막, 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들려요, 여기 자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옆차 딱 보더니, 뭐야, 이 똥차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자다가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상해서.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아니에요. 저는 저 성격이 그런 거예요. 저는 못 살겠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자식이 만약 이런 상황을 본다면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이 되게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다음에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빨리 나 경제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저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해서 난 자고 있었잖아요. 난 누군가한테 피해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누가 나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결혼하신 분들 보면요. 자식과 자식을 통해 가지고요. 부모의 영향력과 경제력에 따라서 자식이 굉장히 달라진다. 교육도 달라지고 이게. 그러면 삶의 질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돈이라는 건 정말 필요하고요. 그 돈을 벌려면 열심히 막 삼자 포잡해가지고 돈 버는 방법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삶의 가치 높일 수 있는 자산 수입을 꼭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해 드리면 회사, 제품, 마케팅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일단 회사부터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회사는요, 지금 1959년도에 글로벌을 시작했고, 한국은 91년도에 시작했어요. 저하고 딱 나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해년마다 1조 2천억, 3천억씩 계속 찍고 있고요.
저는 이 생각해요. 저는 안 하고 있어도 누군가는 계속하고 계속 성장하는 사람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제품입니다. 아까 제품 얘기 다 했는데 좀 짧게 하고 끝낼게요. 제품은. 저는 운동선수니까 건강해 보이잖아요. 되게 오만 가지 안 좋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왜냐면 저희 그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지방에서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신입생 그딱 들어오자마자 무슨 얘기 한다세요? 우리 학교는 힘이 없다. 그래서 너네들이 실력으로 입상해야 된다. 그러면 남들보다 두 배를 해야 된다. 이거를 신입생부터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운동량이 엄청 많아서 학교 수업도 안 받고 새벽, 오전, 오후 야간 운동한 거예요. 그냥 무식한 상태에서 계속 운동만 해서 근데 보세요. 운동하고 밥 먹고 자고 운동하고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긴장되니까 자죠. 일어나면 운동해야 되죠. 위장이 어떻겠어요? 다 망가지죠. 그리고 저는 시합을 뛰면 긴장을 너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 판 이길 때마다 식스를 매일매일 먹었어요. 이게 그러면 결승전 가면 몇 개 먹겠어요? 이게 왜냐면 식스 안 먹으면 긴장이 너무 되니까 대기실 앉아 있잖아요. 졸려요. 졸린 상태에서 시합을 나가면 지잖아요. 그거를 계속 내가 그 징크스를 만든 거예요. 제가 이거. 근데 끝나죠? 그때 에너지를 내가 다 써버렸기 때문에 기절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가서 숙소에서. 그거를 20년 동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몸이 다 망가져 있겠죠, 이게. 그래서 제가 뉴트리라이트 만나고 나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딱 안 좋았던 게 위장, 대장, 간 이 세 가지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울증도 있었던 이유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근데 멘즈팩을 먹고 나서 아침잠이 없어지고요. 솔직히 사업 알아보기 전에 그 멘즈팩 때문에 제가 그 형님한테 제품 문의하다가 암의 수업장까지 오게 된 케이스였어요, 제가. 먹고 효과가 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제가 16개 정도 뉴트라이트를 먹거든요. 조금씩 먹어요. 왜냐면 대장이 안 좋잖아요. 저는 아까 마이크로바이옴 얘기했죠. 알러지가 별의별 알러지가 다 있었어요. 저는 알러지가 사과, 바나나, 키위, 복숭아 좋아하는 건데 먹으면 여기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입술이 막 이래지고 이게 바로 알러지.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 뉴트라이트 만나기 전에 매해년 겨울만 되면 감기약을 달고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이건 저희 부모님도 아세요. 완전히. 제가 몸이 그만큼 안 좋았거든요. 근데 유산균부터 해서 단백질 엄청 먹었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먹고 나서 다음 연도 딱 봄이 됐는데 바로 알러지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제가 젊었는데 그게 감동을 받으니까 꽃가루 알러지 있는 분들한테 제가 다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먹어보라고 이게 알러지 없어지고 지금은 복숭아는 조금 있어요. 털 때문에 조금. 근데 키위, 바나나, 사과 이런 건요 이제 먹을 수가 있어요. 별거 아닌데 이거 그렇죠? 되게 감사한 거예요. 너무 이게. 근데 뉴트라이트는요 공부해 보시고 진짜 섭취해 보시면요 진짜 도움돼요. 아픈 것도 저는 운동을요 지금 운동했으니까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잖아요. 아, 되게 하기 싫어요. 너무 하기 싫고요. 지금도 이제 살려고 웨이트에서 근력 좀 키우려고 하거든요. 하다가 너무 하기 싫으니까 30분만 까짝까짝하고 올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하기 싫어서. 근데 지금은 영양제와 단백질하고 같이 먹고 나니까 너무 좋아져서 지금 아까 사진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요즘은 많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거든요. 예전에 얼굴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많이 좋죠, 이게. 그래서 전 뉴트라이트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아보시고 정말 잘 챙겨 먹으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플랜. 누군가한테 손해보지 않고 정확하게 내가 노력한 만큼 분해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는요, 세계 판매 1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직접 판매 회사 중에서. 어, 그리고 지금 58개국이 들어가 있고요. 한 군데 철수한 데 없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알아볼 때 시장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 가서 60년이 넘고 70년이 다 돼가는 회사인데 나라마다 법률이 다 다르고 문화가 다 다를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저도 알아요. 제가 어릴 때 까르푸라는 단어 써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네, 그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어느 순간 거기 엄마랑 같이 가려고 얘기 갔는데 노동 데모하시는 분들이 거기 딱 막아놓고
들어가지 말라고 막 했었어요. 어릴 때는 그게 얼핏 기억났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그만큼 외국 브랜드가 와서 그 나라의 생필품 시장이 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메이가 지금도 한 철수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시장을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생필품 시장에서는 살아남고 굉장히 튼튼한 회사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창업자시고요. 지금 이제 작곡하셨고, 지금 이제 2세가 이분인데, 이분들도 이제 3세 경력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브 베렌데 이제 회장님은요,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2번 역임하셨어요. 그래서 미국 상공회의소라는 건요, 우리나라에는 정경련 같은 건데, 300만 개 미국의 대표 회사의 기업을 대표하는 회장직을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다단계 피라미드 같은 회사의 오너가 여기에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애플이나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을 때 다단계 회사 회장님이 여기서 회장직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저는 그게 단순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지금은 맞춤형으로 인해서요. 제가 요즘 사업하면서 굉장히 재밌고 즐거운 게 뭐냐면 어, 제일 많이 들었던 내용이 너 아메이 하니까 아메이 제품 다 좋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너 나한테 막 이것저것 다 먹이려고 하는 거잖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뭐냐면 똑똑하고요. 이제는 인공지능과 AI 시대예요. 이제는 뭐든지 맞춤형 시대이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것과 맞춤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머리 아프니까 두통약 먹고 소화되니까 소화제 먹고 이런 시대가 이제는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제품이 너무 좋다는 것도 알겠지만 여기 와서 제가 그래도 성장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무슨 어느 정도까지 하면 뭐 디테일한 건 아니에요. 사람의 딱 얼굴 보면 어디가 안 좋은지 대강 알 수 있는 정도까지 됐어요. 이게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니까 여기서. 근데 한 70%를 맞춰요. 항상. 그리고 우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닌데?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질문 몇 가지 들어보고 딱 보면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여기서 건강 공부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는 건 많은데 상대방이 공감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그걸 맞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뭐예요? 데이터로 이제 모든 게 다 나온 거죠. 뭐예요? 마이크로바이오. 너무 감사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네, 과민성. 진짜 저는 집 말고 밖에 나가서 그 소변은 보는데 대변은 못 보는 사람이에요. 앉아 있잖아요. 누가 옆에 있으면 긴장해서 못 사요. 그 정도로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예민하고 하다 보니까 배가 아픈데도 저는 다시 빠꾸 해가지고 집에 가서 싸고 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 이제 장이 너무 안 좋았던 거죠.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365 제품 있죠. 우리 먹는 거? 솔직히 저는 효과 못 봤어요. 먹었는데 자꾸 가스만 차고 자꾸 이게 배변이 잘 활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로만 딱 하고 나서 그걸 딱 먹었더니 진짜 바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 네. 디테일하게 좀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리고 아실 거예요. 이게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요 오래 앉아 있어요. 이게 그 바나나 나왔는데도 불안해서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오고 딱 나오니까 앉아 있는 시간이 30분에서 10분 정도 이제 10분밖에 10분도 이제 아니거든요. 이게 딱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장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이크로바이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제품은 저희 아티스트의 화장품 또 있고요. 이번에 이제 또 국제영화제에서도 스폰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비누치아, 그다음에 GNH 바디로션. 전 바디로션요. 저는 이제 그런 피부가 아토피 이런 건 아닌데 제가 딱 시작하자마자 저한테 소비자가 무슨 얘기냐면 내 아이가 아토피가 있으니 바디로션 갖다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몰랐잖아요. 그래요? 드렸는데 자기는 그거 10년 동안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너무 아토피 심했는데 GNH 바디로션 그때 이게 아니라 그때 어떤 이게 뽕뽕 해서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쓰시고 나서 아토피 피부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보습력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소비자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써본 거예요. 이렇게 너무 좋은 제품이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겨울이 되고 이제 환절기 바뀌잖아요. 정말 바디로션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보습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탈모도 있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정수기 이런 것도 세계 판매 1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공부는요 저희가 매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공부 제대로 해보시고 그다음에 한번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저희 아이템이에요. 저는 사업을 할 때요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이 비즈니스가 많은 분들이 설득해야 되고 그리고 판매를 잘하신 분들이 사업을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사업 알아보신 분, 알려주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저는 이랬어요. 저 말고 보험하시는 분한테 얘기하세요.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이랬어요. 왜냐면 판매를 잘하고 설득을 잘하신 분들이 전 사업을 잘할 거라 생각했어요. 이게. 근데 이 비즈니스의 특징이 뭐냐면 설득하고 이 판매 잘하신 분들이 사업을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잘 써보고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공유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그 따라오는 가치가 뭐냐? 제품이 무조건 좋아야 돼요. 제품이 안 좋으면요. 여기 판매 못 하신 분들은 설득하러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저는 비전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 콜라보지만 우리 이제 큰 세미나 가면은 성취하신 분들이 막 무대 올라오잖아요. 이제 그런데 처음 이제 시작할 때 4개월 동안 갔을 때 그런 무대에 있는 분을 많이 봤는데 다이아몬드 하면서 확 오면 되게 거창하고 멋있는 분이고 한데 스피치한테 벌벌 떨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특히 저 아주머니 분들이. 그리고 저 그거 보고 저분은 어떻게 다이아몬드 했지? 이게? 저분이 어떻게 해서 저 다이아몬드 할 수 있는 그게 아닌데?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저는 좀 비전이었어요. 이게 말 잘한다고 해가지고 비즈니스 잘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너무 거기에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제가 제대로 정보하고 공부 잘하고요. 제품이 저가 안 해도 회사에서 너무 좋은 제품 만들기 때문에 사업 아이템은요, 정말 최고예요. 근데 생필품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마케팅에서 제가 정확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왜 생필품이 좋냐? 자, 그래서 비즈니스의 기회가요.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내가 지속적인 수입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보상, 내가 노력한 만큼 정확하게 받아가는 거. 그다음에 여행도 있어요. 저희는 플랜 중에 여행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자녀 있으신 분들은 상속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하잖아요. 저도 지금 가족 사업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하고 지금 가족 사업을 같이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사업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제적인 요건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한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첫째인 줄 알았는데 전 막내예요. 제 형이 있거든요. 근데 형이 좀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커갈수록 건강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되게 많이 아팠어요, 형이. 그래서 이 사회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굉장히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플랜을 듣고 상속에 대해서 이해를 딱 하시고 나서 내가 딱 그래도 현우한테 상속을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나는 그것만 해도 일단 너무 감사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요, 단순히 돈만 벌려고 하지만 그 위에 가치가 있는 거요 너무 많아요, 이게. 그래서 상속은요, 내 자녀가 내가 지금 해서 노력했던 그 보상들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 감히 얘기하지만 저는 가문을 바꿔버리고 싶은 거예요. 일찍 시작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고민을 좀 했었어요. 20대 때 기회도 많고 다양한 경험도 많이 하고 특히 저는 좋아해 주시는 어머니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영희야 너 왜 아메하냐? 어. 그거 놔두고 왜 자꾸 아메하냐요? 그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자꾸 아메하냐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저는 기회라는 거는 절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력을 하게 되고 적어도 저는 시작할 때 무슨 생각이냐면 적어도 10년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것도요, 단순하게 돈 버는 거 없어요. 단기간에 뭔가 갑자기 확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되면 그게 진짜 다단계예요. 그게. 근데 10년 동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지금 시작해서 10년 동안 해도 30대인데 그럼 난 30대부터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70대가 되면 70년 동안 적어도 난 경제 조건이 좋은 상태에서 계속 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니까 남들은 안 하는데 저는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저는 경쟁력에서 기회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근데 저희 스폰서니까 항상 멘토님이 저한테 항상 얘기 중에 뭐냐면 남들과 따라가선 기회가 없대요. 근데 남들과 따라가지 않는 기회에 항상 기회가 많대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단순했어요, 그냥 이게. 근데 지금 너무
선택을 잘하고 생각하죠. 그래서 가문을 정말 바꿔버리고 싶은 거예요. 저의 가문은 정말 유명하신 신씨라서 신격호 회장님이 있어요. 매우 신자 딱 하면 신경 나와요. 그 옆에 신영래 딱 적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말 이 비즈니스로 정말 가문을 바꿔버리고 싶은 게 저의 또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돈 얘기입니다. 이제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아셔야죠. 그래서 정말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메이가 돈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돈이 어떻게 나오냐면, 자, 유통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는 제조회사에서 제품을 만들면 중간에 유통 과정이 있어요. 띄엄띄엄 이렇게 하면서 200원에서 붙어요, 유통비가. 그래서 소비자가 제조사에 있는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사요. 이게 기본적인 유통 방식이에요. 근데 아메이는요, 이 중간에 있는 유통비를 빼버린 거예요. 빼고 직접 판매라고 해서 다이렉트로 구매하는 대신에 중간에 이 유통비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비를 여기에 있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아니면 여기 홈쇼핑 여기에 있는 광고비들을 최대 35%를 ABO,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방식이 돼 있다 보니까 제품을 쓰고 내가 한 달에 누적 금액이 있으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아메이랑 비슷한 유사한 회사들 되게 많죠. 근데 그분들이 돈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돈이 어떻게 나오는지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나온대. 왜요? 400만 원 넣고 2명 하면 나한테 200만 원 꽂힌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 여기 오셔서 마케팅 플랜을 잘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공부를 하기 싫고 마케팅 안 들으려면요. 남들의 얘기에서 자, 어머니, 누구 어머니, 자, 400만 원 넣으면요. 1년 동안 200만 원씩 계속 꽂힙니다. 그러면 400만 원 투자해서 1년 동안 200만 원씩 받으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하거든요. 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넣어요. 근데 이제 분명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럼 자기는 400만 원 투자할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나랑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400만 원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없는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근데 어머니한테 그럼 수입이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아먹었다고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마케팅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살다 보면요. 정말 많은 것들이 이제 하시는 분들 많이 오거든요. 왠지 아세요? 저는 9개 회사를 만나서 그런 거예요. 저는 고향이 지방이고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 케이스였어요. 근데 젊은 사람이 막 하니까 어머니가 꼼수가 뭔지 아세요? 욕실 세정기 2개만 갖다 주세요 해요. 그러면 네 이제 해서 근데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하시네. 뭐 커피 한 잔 할래요? 이래요. 그러면 사업을 알아보시려나? 해서 좀 가요. 그럼 사업을 그 아메이 사업이 어때요? 쭉 막 30분 동안 엄청 열심히 얘기했어요. 얘기하는데 근데 영래 씨, 그건 안 돼. 이래요 갑자기. 무슨 얘기냐고 갑자기 하는데 영래 씨 6명 언제 만들어? 2명만 하면 돼. 많아요. 그게 9개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바보죠. 아는데 또 속는 거야, 이게 계속.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한 4번째, 5번째 회사 만나면서부터 무슨 얘기 하냐면 저는 어머니, 이거는 제 소신이에요. 세상에 젊더라도 제가 젊은데도 돈 버는데 공짜 쉽게 버는 돈 없다고. 이게 어머니 왜 그 쉬운 방법을 택해서 저를 혹하게 만들 제가 하면 어머니 좋을 것 같죠? 이러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절대 어떤 이유라도 노력 없이 뭔가 얻는 건요 절대 없어요. 이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여기 보시면 저희는 한 달에 1일부터 31일까지 제품을 쓰게 되면 포인트가 쌓여서 누적으로 해서 다음 달 보너스가 나와요. 이게. 자, 그러면은 보너스 표가 요거예요. 그래서 이 표가 됐었을 때 보너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 달에 의무 구매가 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한 달에 20만 PB라는데 그 1대1 비율, 그러니까 30년 전만 해도 20만 PB가 20만 원치였어요. 근데 지금 물가가 다르죠. 그래서 지금은 1.78배로 물가가 방영해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20만 원을 20만 PB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자, 스폰서가 뭐냐면 나를 알려준 이 비즈니스 오늘 아니면 회원 번호를 알려주신 분을 스폰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스폰서가 나에게 이 비즈니스를 알려주거나 제품 쓰시라고 번호를 알려주겠죠. 그럼 나도 이 제품을 바꿔 쓰는데 나도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품 썼어요. 똑같이 한 달에 필요한 제품만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 매출이 한국 아메이는 그래도 S라는 사람이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하고 AB라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총 매출은 잡아줘요. 그래서 스폰서는 4명이 있었기 때문에 80만 매출.
나는 세명에게 그래도 3명 매출 잡아주기 때 60만. A, B는 각각 누군가한테 알리지 않고 자가 소비만 했기 때문에 20만 포인트를 쌓였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보너스 제일 많이 받아갈까요? 하면은 대부분 위라고 하죠. 저는 이 경쟁 그 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라고 해도 내가 열심히 할 자신은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데 자꾸 윗사람 벌어가면 전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근데 이 보너스 수익 구조 1, 2를 보고 나서 그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자, 보너스 밸류가요. 80만 매출이면 저 6%에서 4만 8천 원 돈 나오거든요. 근데 4만 8천 원이 혼자만 써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4명씩 써서 나온 거기 때문에 4만 8천 원 돈이라는 돈을 각각 노력한 만큼 받아가고 남는 금액이 스폰서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4만 8천 원인데 내가 3만 6천 원 매출 나왔죠? 보너스가. 그러면 4만 8천 원, 3만 6천 원 빼주고 나면 얼마예요? 12,000원. 그 스폰서의 돈은 12,000원. 나는 3만 6천 원 다 가져가면 안 되죠? 왜? 각각 20만 피에다 6% 나왔기 때문에 나눠주고 나면은 나는 2만 4천 원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 시작했다고 돈이 많이 받아가는 게 아니고요. 시작해도 내가 노력을 많이 하면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 B가 더 노력하면 나랑 스폰서보다 훨씬 더 보너스가 많이 받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저는 시작하게 군대 가서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4개월 동안 정말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2레그에서 3레그 정도 만들어 본 거예요. 4레그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이게. 근데 400, 300, 600 하니까 저러니까 또 매출 언제 스키어 하잖아요. 정말 제대로 된 스폰서와 시스템을 정확하게 타서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하잖아요. 이런 구조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마음을 좀 내려놓고요. 정말 이 방법을 한번 경험하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400, 300, 200이라는 매출이 나오면서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번 달에 안 썼어요. 나는 이번 달에 한 번도 안 썼고 심지어 해외여행 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나를 알린 이 분들 통해서 1,000만 매출이 생긴 거예요. 그럼 21% 1,000만에? 그러면 210만 원의 돈이 나오는데 이것도 내가 다 가져면 안 되겠죠? 각각 400, 300, 200, 총 매출 다 더하면요 120만 원이에요. 이거는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210만 원에서 120만 원 빼주고 나면은 90만 원의 돈이 나는 이번 달에 쓰지 않아도 내가 회원들이 커지고 네트워크가 커진 이 매출을 따라서요 저한테 90만 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쇄수익, 네트워크로 통해서 인적 자산이 쌓이면서 나는 지금 여기서 지금 사업 설명하고 있죠. 근데 제가 알린 이 회원들이 전국구에서 누가 제가 쓰지 말라고 해도 쓸 거 아니에요. 각자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쓰시는 분들 통해서 매출이 생겨서 다음 달에 저희 보너스 아마 내일 되면 또 보너스 나오죠. 14일이니까. 이게 그게 제 혼자서 된 게 아니라 타고 됐는데 이것도 이론이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부모님이 울산에 계세요. 부모님한테 한 분에게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됐어요. 시간이. 왜냐면 저희 부모님도 2000년대 암에 했었다고 하는데요. 암에 또 얘기하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안 된대요. 저는 못 한대요. 이게. 그 부정적과 나는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하실 분들 저희 어머니가요.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울산에서 홈미팅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머니에게 이 비즈니스 알려서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지금 소비자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어요. 저는 그분들을 모르잖아요. 근데 어머니를 통해서 거기에 지금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제가 100명을 알린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제대로 알렸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100명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게 네트워크의 원리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막 제품 팔러 다니면서 이게 중요하긴 한데 한 사람에게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 4명만 찾으면 어떡해요? 이따가 설명하겠죠? 네. 그래서 90만 이게 매달 나오고요. 평생 나오고요. 증가하면서 상속이 됩니다. 그 저는 이 배수의 원리를 저희 소모님이 은행에서 이제 20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이 배수의 돈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개념을 잘 이해해 주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 하나, 둘, 셋, 네 렉을 만들면은 90만 원 들어오고 해야겠다는 걸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저도 공책에다 막 적어봐요, 이렇게. 근데 인적 네트워크가요, 정말 배수의 원리로 커진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이게. 왜냐면 저는 진짜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아메이 비즈니스 하면 나 인맥이 없고 사람 없어 라고 하는데 전 진짜 명단 처음 봤을 때 딱 10명 있었어요. 아는 사람이, 왜냐면 전 고향이 지방인데 여기서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왔는데 그 10명 중에 10명이 다 할까요?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정말 이 원리와 비즈니스와 그다음에 생필품 건강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대상자가 다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제품 쓰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한 명이 두 명 되고 두 명이 네 명 되고 이거 있죠. 정말 1년이 지났는데 400명의 회원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이게. 군대 있는데 저는 미팅 못 듣고 했지만 이 알려놓았던 사람들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하면 영래 돈 벌려고 하는데 왜냐면 그 네그들이 다 친구였거든요. 근데 친구가 자존심 있을까 같은 운동했던 사람들인데 내가 열심히 하면 영래 돈 벌어가니까 나 열심히 해야지 이런 친구 없었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알아보고 내가 안 하면 영래가 부자 될까 봐 불안해서 해야겠대요, 자기가. 알아보니까 이게 친구가 되게 그만큼 이 비즈니스 원리가요. 그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핀이 어떻게 하면 아까 그 1000만 포인트 있죠. 그걸 1년에 한 번 하면 SP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1년에 3번 하게 되면 골드 프로듀서, 그다음에 1년에 6번 하면 플래티넘 합니다. 이때부터 정시사과라고 인정해 주고요. 연말 보너스, 그다음에 이슈 보너스 이런 거 받고, 그리고 이때부터 해외여행도 이제 자격 조건이 됩니다. 이제 안 되죠. 이제는 파운드 스플릿 1년 동안 돌아가는 1000만 포인트 돌아가는 핀이 돼야 여행이 이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1000만 포인트 하면 아까 한 달에 200만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1년 동안 개념을 잡았을 때 연말 보너스 다 합하면 파노스 플래티넘 정도는 연봉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수입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직장 생활 다 때려치고 본격적으로 이 비즈니스 해가지고 이게 아니고요. 직장 생활 충분히 하시면서 이 7시에 8시 사이에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이 플랜이요. 2년 만에도 갈 수 있는 플랜이에요, 이게. 그러면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직장 생활 하시면 물어봤어요. 너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 받아가면서 추가 수입으로 5천만 원 연봉 받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저 미쳤네요, 저한테. 대기업도 그렇게 안 한대요.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이 비즈니스는 내가 엄청나게 큰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특히 생필품 쓰는 사람들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시장이 언제 망하냐? 사람이 인조인간 되면.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이 생필품 안 쓰게 되면 그때부터는. 근데 사람이 언제 인조인간 언제 돼요, 이게. 충분히 전쟁이라도 생필품을 쓴다라고 하길래 저는 거기에 아이템이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운동밖에 안 했고 저도 사업의 사자도 몰랐던 사람이 생필품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거였으면 솔직히 저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1년에 아까 그 6번 했던 플래티넘 있죠. 그거를 나 말고 이제 내가 알렸던 사람들이 나같이 똑같이 플래티늄이 2조가 되면은 저는 사파이어라고 해서요. 이때부터 연 8천만 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파트너가요. 더 열심히 해서 3명을 이제 후원해서 플래티늄을 하게 되면 이제 에메랄드라고 해서 연봉 한 1억 2천 정도 이제 수입이 되고요. 나보다 더 열심히 했던 뎁스가요. 6명을 해서 후원해서 하면 이때부터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이때 요즘은 연봉이 2억 5천 이상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알린 만큼 먼저 시작했다고 연봉이 높은 게 아니고요. 늦게 시작해도 내가 역전할 수 있고 더 많이 수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T는요, 다이아몬드만 있는 게 아니고요. 특히 이제 밖에 나가면 그런 얘기하죠. 다이아몬드가 끝이라고 생각하죠, 많은. 다이아몬드 언제 돼?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되게. 근데 아메이는 다이아몬드가 중간이에요. 정말 크라운 멤버서도 여기 사장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성공하시는 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사업을 하다 보면 전국구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메 하신 분들 꽤 많아요. 정말 많거든요, 이게. 근데 하다 보니까 저는 누구랑 하냐가 더 중요한 거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으로 듣는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아메야 뭐 누구 엄마가 했잖아요.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게.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말고 내가 똑바로 하면 내 회원들과 내 인적 자산이 쌓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게. 그래서 정말 크게 성공하고 그 시스템으로 계속 다이아몬드 배출되는 시스템이 돼 있는 그룹에 사업을 해야 정말 나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환경이죠. 사람, 환경. 이게 정말 키워드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말 콜라보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나빠 보이지 않아요.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정말 오시는데도 뭐 화이팅 해주시고 이러시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정말 성공하신 스폰서님 뒤에 계신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누군가 아메이라도 떠나서 내가 어떤 일이라도 알아보려면 거기에 성공하고 제대로 배운 사람한테 배워야 되지 성공하지 않는 사람한테 배우잖아요. 굉장히 혼란와요. 이게 그런 것들을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미국 카탈로그에서 나온 건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비전이 있어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 지적판매 그 협회 그 아니 지적판 그 다단계 법이라고 해서 그 조항이라는 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 보면은 160만 원 이상의 제품이 이제 론치 안 되어 있어요. 저희는 법이 조항돼 있어요. 90몇 년 때 다단계가 난리 났었잖아요. 저는 역사 들어보니까 스폰서님도 진짜 대단하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듣고 해볼까 해서 이제 갔는데 집에 갔는데 9시 뉴스에 갑자기 아메이 다단계 망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어떻겠어요? 혼란올 거 아니에요, 되게. 이거 분명히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매스컴에서 그걸 뜨니까 이게 그때는 그런 게 굉장히 심했고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너무 피해보는 사람 많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법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미국에는 지금 이런 제가 알기로는 한 3만 가지 이상의 제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스타벅스나 나이키가 막 들어오면 지금 인적 자산이 되어 있을 때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스타벅스가 마실 때마다 포인트가 들어와서 돈이 되겠죠. 그때 인적 자산 만들면 늙지만 지금 내가 한 명 한 명 만들고 있으면은 충분히 비전이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 대들 알아보시고요. 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도요, 잡혀 있죠. 그래서 파운더스 플래티넘부터 이제 여행이 돼 있는데, 이번 이제 리더십 후보하고 지중해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년도 시작한 게 이제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션 포르투갈이고요. 그다음에 리더십이랑 케언즈 호주에 지금 여행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성취하신 분들하고 가족 함께 갈 수 있는 여행이기 때문에 여행은 정말 스폰서님하고 정말 디테일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금 있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이거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분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한대요. 다이아몬드 사장님들께서. 왜냐하면 부모가 잘못된 일을 자식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게 없잖아요. 이게. 근데 어떤 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자녀에게도 같이 사업을 하고, 여기도 지금 보면 2세가 여기 또, 전역하자마자 인사를 하게 됐어요. 저도 기억이 남아요, 되게. 근데 보시면 미팅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정말 참석하시고 보고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아메이가요, 이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요, 학문적으로 이제 결과 났고요. 저희 이제 멘토님이 계신데, 성공하시고, 이제 박사과정 하시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논문을 쓰셨어요. 근데 이게 단어만 아시면 돼요. 마르키조 후주 후, 엘버트 넬슨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내가 간 이식 수술을 정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간에 안 좋으신 분들 있으면 다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분한테 받는 상이에요, 이게.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냐? 앞으로 AI가 시대가 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질 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제공이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상을 받는 건데 그 해에 그러니까 매년 주는 게 아니래요. 안 나오면 안 준대요. 근데 저희 멘토님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책도 나왔거든요, 이게. 그러면 학문적으로 이제 이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총리더 사님이 김정근 사님께서 또 이렇게 시스템도 해고 알려주신 분이고요. 마지막입니다, 저희. 네. 이랬어요. 왜 지금 생각하면 저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절망감이 들었던 느낌이었어요. 1년 동안요,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면서 이 시합 나가기 위해서 8개월 동안 선수촌 들어가서 훈련을 해요. 1차, 2차, 3차 대회를 해가지고 계속 토너먼트 해가지고 또 뽑고 하는데 거기서 계속 살아남아야 국가대표에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나갔어. 이제 나는 해내면 된다는데 졌잖아요. 그냥 지면 되는데 동점에 이춘왕이도 한 대 맞고 져요. 하고 져서 쓰는데 군대 가야 된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군대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잘했어, 영희야, 잘했어, 괜찮아, 야, 3등 했잖아.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토핑 테스트 하러 가야 된대요. 왜 토핑 테스트 하러 가야 돼요? 이러면서 막 난리였어요, 그때. 왜? 계획이 틀어지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로 만나면서요, 지금 이런 모습도 있지만 저는 꿈이라는 게 생겼어요.
꿈이 시대 때 없었어요. 있다고 하면은 올림픽 금메달, 뭐 멋있는 태권도 선수 이런 거지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 살아야겠다는 생각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집을 왜 선정했냐면 처음엔 외관형이 너무 이뻤어요. 근데 사람은 시각해 보라고 하잖아요. 꿈을 선정하면 어떻게 성수동에 가다 보니까 이 집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왜 또 그런 날이 있잖아요. 일 받는 날 이게 람보르기니인가 페라리인가 하는데 그 차 타고 있는 분이 커플이 있는 거예요. 젊은 커플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집에 살지? 해서 톡톡톡 눌렀어요. 그래서 저기요, 그러니까 네? 뭐 이러는 거예요. 표정 뭐야? 근데 그 여자친구가 더 띠꺼웠어요. 오빠 이상한 사람이야. 뭐문 닫아 이러는 거예요. 그냥 아 저기 근데 혹시 여 집에 살아요? 그러니까 왔대요. 그래서 혹시 어떤 일 하세요? 그러니까 저 사업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아, 이상한 사람 빨리 문 닫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뭐야 하고 이제 가버렸는데 그날따라 아무리 봐도 나보다 어린 것 같고 뭔가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길래 돈이 많고 물론 어떤 모르죠. 가족상에서 물론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데 인생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왜 저 사람은 젊은 나이에 저렇게 좋은 집에 살고 좋게 사는데 부모님이 원망한 건 없어요.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부자가 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꿈을 살게 해주는 도구라는 걸 몰랐고 돈을 만드는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 상위 1%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몰랐어요, 저는 이게. 근데 저는 그걸 통해서 정말 내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왜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 되지? 제 선배들과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맞춰서 살아. 그게 사회야. 저는 그 얘기를 항상 싫었어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맞춰서 살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무서웠거든요. 근데 아메이를 만나서 처음에 이런 꿈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 이런 집에 정말 살게 하고 싶고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꿈을 설정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너 아메 왜 하니? 처음에 아무것도 설명 못할 때. 아, 근데 나 트리마즈 할 거야. 뜬금없이.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얼마인 줄 아니에요. 그래서 욕했어요. 아, 서론하고 중간이 없었어요. 그냥 나는 이 집을 가기 위해서 아메해. 그니까 애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어요, 저한테. 근데 가겠다고 하고 꿈이 뭐냐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집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딱 얘기했을 때 갈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신 분이 저희 스폰서님들이세요. 그래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믿어주는 사람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갈 수 있는 도구가 만났기 때문에 저는 정말 노력해서 지금도 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은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아메 비즈니스는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뭔가 결과물 하고 뭐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내용 듣는다고 해서 한 번에 이해되는 건 분명 아닐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내가 아까 그 네 가지 키워드 있잖아요. 거기서 정말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얻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는 정말 여기 초대해 주시는 스폰서님하고 정말 얘기 잘 하셔가지고요. 정말 원하는 꿈을 사시는 우리 모두 초대해 주시고 다 모르는 사람에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있게 강의해주신 신영희 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회와 정보는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께 그 기회와 정보가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자기 자신에게 박수 치면서 이 미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